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정치권엔 먹구름이 짙게 깔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상시 청문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9일이었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시 청문회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각 상임위의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요.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두 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어버이 연합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했던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입법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렇게 국회 운영의 규칙을 다루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네, 총선 뒤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낙선자들이 참석해 마지막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 법안은 찬성 117, 반대 79, 기권 26표로 재석 절반에 불과 6표 차이로 아슬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작용한 결과인데요. 새누리당은 당론 표결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했지만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는 물론 원내 지도부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신임 원내 사령탑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19대에서는 원외 인사라는 한계도 작용했는데요. 허를 찔린 새누리당은 뒤늦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미 1년 전에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했을 뿐이라며 행정부의 입장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여권 내부의 균열도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인데 당장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로 되돌려 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법이 될 거라고 반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더라도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커 체면만 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20대 국회 개원 뒤에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재개정 추진은 20대 총선의 민의인 협치를 깨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넘어온 현안이 20대 국회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충돌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정규입니다.